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법인 설립을 권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업체들은 하면 안 된다. 네. 예, 이런 부분들 혹은 또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명확하게 농업법인을 해야 되는지 네.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을 네.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네. 다짜고짜 농업법인 설립하려고요.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문의가. 사실 상당수가 또 농업법인이 맞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네, 맞습니다.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일단은 이제 설립 단계하고 그 다음에 설립을 한 뒤에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농업법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네. 우선은 설립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은 좀 유념하셔야 된다 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꼭 농업법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인데 설립을 할 때 법인은 이제 자본금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대출이나 이런 뭐 지원 사업 받으려면 자본금을 뭐 1억은 해야 된다. 2억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이 하시거든요. 주식회사로 설립할 때는 잔고증명이 필요하고 유한회사 설립할 때는 잔고증명은 없지만 좀 오해하시는 게 설립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지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회사의 자본금이기 때문에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거 없이 가져가면 이건 다 가지급금이 되고 갚아야 될 돈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박승사 좀 돌려서 얘기했지만 1억을 잠깐 찍어놓고 찍어놓고. 예, 잔고 증명해놓고 설립해놓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돈은 내 법인에 내 돈이기 때문에 법인에 넣지 않고 이제 설립만 하시고 나서 쓰다 보면 그렇죠. 법인에 원래 있어야 되는 1억이 없어진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질금이 달려가지고 이제 재무제표가 좀 망가지고 안 좋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렇죠. 또 그걸 확인한 지원 기관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어느 정도는 맞춰놓고 하셔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부수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개인으로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하면 그 자본금 정도에 맞춰서 본인의 뭐 농기구라든가 뭐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걸 법인에 출자하면 또 맞출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정당하게 좀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무작위로 그냥 1억만 찍어놓고 하면 안 된다는 네. 부분이고요. 자금이 여러 개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낫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제 농업법인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다. 해가지고, 세제 혜택이 있죠. 네, 그래서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렇죠. 예,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최근에 이게 난리가 한 번 났어요. 모두들 전부 부들부들 떨고 계시고 열받아 계신데 저도 물론 열받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영상을 그쵸. 한번 찍었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증인데 이게 예전에는 뭐 없었던 제도예요. 근데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없으면 감면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걸로 된 거예요. 그렇죠. 농업을 하고 있음에도. 하고 있어도. 근데 원래 세법은 실질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면 보통은 인정해 주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실질도 맞춰야 되고 형식도 맞춰야지만 감면이 돼요. 법이 바뀌면서 이게 없다고 지금 추징을 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렇죠. 뭐 심판원이나 뭐 소송이나 좀 다 졌어요. 네, 대부분까지 간 데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난 것 같고 분명히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갖춰야 되고 만약 갖추지 못하면 아무런 감면이 안 되고 그냥 일반 회사처럼 그렇게 진행된다는 게 좀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법인의 농업 경영체를 갖고 있어야 그렇죠. 법인세가 감면이 되고 네, 또한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도 감면이 된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근데 이게 오해하시는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개인으로 다 농업경영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장님들 원래 농사 지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개인께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인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별도로 발급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뭐세요라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매출액이 얼마나 예상이 되세요라고 했을 때 이제 금액을 얘기해 주시면 그 경우에는 그냥 개인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라고 그렇죠, 하는데 이 부분 왜 그런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세상 부러운 분들이 있어요. 네. 물론 농사에 쉬운 거 아니죠.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세금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진짜 이만한 업종이 없다. 우리도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일단 뭐 벼농사나 이런 거는 매출이 얼마가 되더라도 어차피 세금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작물재배업 그거는 10억까지 매출액이 10억이 안 넘으면 이게 얼마가 나도 세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콩나물, 숙주나물, 뭐 버섯 이런 재배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매출액이 10억 안 넘으면 굳이 법인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게, 법인에서도 뭐 법인세 감면이 될 수는 있지만 뭐 농어촌 특별세가 나오고 또 나중에 법인에서 돈을 뺄 때 세금을 일부는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은 전혀 그냥 세금이 없어요. 100%.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더 좋은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축산업 같은 경우에 가축 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뭐 젖소는 50마리 계속 이제 회전을 할 거 아닙니까? 팔고 그렇죠. 사고 이렇게 되면 월 평균 50마리 이내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로 농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세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굳이 농업법인을 할 이유가 없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조금 오해가 되는 게, 법인으로 해도 법인세 없는 건 마찬가지니까 난 법인 할래요 이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은 차이가 있죠. 개인으로 하실 때는 10억 미만의 이제 매출을 하시면 거기서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세금 없이 그렇죠. 본인이 마음대로 이제 그 돈을 사용하시겠죠. 내 맘대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법인에서 만약에 법인세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법인 돈을, 돈이지. 그렇죠. 법인 돈이지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개인으로 가져올 때는 급여라든지 뭐 상해라든지 이런 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배당을 하긴 하는데 음. 뭐 분리과세로 낮은 세율이긴 그렇죠. 하지만 없는 거하고는 또 틀리죠. 있다는 그렇죠. 거죠. 물론 이제 매출 규모만 가지고 결정할 건 아니지만 참고하셔서 법인 네. 여부를 선택하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질문들 이제 하시는 분, 개인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10억 미만으로 이제 매출을 하다가 네. 매출이 나도 모르게 한 12억, 13억 이렇게 해서 10억이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세금 10억까지는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내는 건가? 네. 나는 이제 궁금증을 갖는데 네네네. 한번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그 이제 좀 약간 계산의 방식이 있는데 10억까지는 비과세고 13억은 당연히 과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체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익이 2억이 났다. 그러면 이 2억에 13분의 3 비율로 네. 10억까지는 빠지고 이 3억치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을 하게 되면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이 좀 부수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도 저희는 안내는 드리거든요. 네. 근데 이런 비용 드냐 저런 비용 드냐를 갖다 처음에 잊고 계셨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생각보다 번잡한데? 이런 생각들 하세요. 네. 혹시 관리상의 비용이 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저희에겐 매출이기 때문에 저희는 좋긴 한데 통장 관리라든가 네. 이런 뭐 계산서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홈택스 들어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번거로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관리 비용이라는 거, 이 세무에 대한 거를 맡겨야 되잖아요. 법인은 그 장부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 장부도 작성해야 되고 법인세 신고 때 뭐 세무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감면을 받아야 돼서 그런 이제 세무적인 비용이 들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목적을 추가한다든가 뭐 대표자가 주소를 바꾼다든가 사업장에 옮겨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등기할 때마다 비용이 또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리 비용은 분명히 든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법인, 농업법인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예. 그 의도인가요? 근데 이제 이게 목적마다 다 틀린데 네. 왜 농업법인을 계속 이렇게 찍었었냐고 하면 자산적인 측면을 저희는 좀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농업이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쭉 유지하면서 정말 승계해 나갈 거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녀에게 준다던가 승계할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농업법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사업이 영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는 농지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개인으로 취득해서는 한계가 있고, 농업법인에 대해서 정말 농업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정당하게 취득해서 예를 들어 농업을 정말 다각화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분들은 또 농업법인이 필요하죠. 지금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분, 혹은 각종 승계에 대한 부분, 비즈니스화해서 재배, 가공, 유통까지 조금 더 확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네. 예, 농업법인을 이용하시는 거는 필요하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고민하셔가지고 농업법인 문의 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